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벡터 계산하는 파이썬 파일 있죠? 그거를 이제 임포트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렬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자, 리스트로 벡터를 표현했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벡터를 표현했다. 내가 요 각각의 벡터가 행이 되는 그런 행렬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이중 리스트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라는 행렬이 A, B, C라는 세 개의 이제 행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A를 한번 출력해 보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보기가 행렬처럼 보이지 않죠? 벡터 3개가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벡터처럼 보이게 우리가 해주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작성하면은 보기가 편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 로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숫자가 잘 정렬이 되면서 행렬처럼 보이긴 하죠. 자, 근데 이번에는 C에 숫자를 좀 크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를 만들고 똑같이 행렬을 출력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좀 그 정렬이 안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좀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요 어차피 우리 출력이 목적이니까 요거를 지금은 정수형인데 요거를 스트링으로 만들고 그 문자열로 만들고 요 숫자와 요 숫자 사이에 탭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좀 정렬이 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복사해가지고, 자, 한 행을 표시하는 그런 빈 문자열을 하나 만들고 그 문자열에다가 여기 각 벡터에 있는 원소들을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 로우가 한 행이죠. 로우라는 리스트에서 원소 하나를 빼서 엘리멘트에 집어넣고 그 엘리멘트를 여기 로우 템에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엘리멘트는 정수일 텐데 아니면 이제 플로우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스트링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열에 뭐 하나 덧붙이기 하면 그냥 더하기를 하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더하기 연산을 하는 거고, 탭에 해당되는 게 특수문자를 여기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로우템이라는 행 벡터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그 행을 출력해요. 행 단위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실행하면 그래도 여기 줄이 맞춰져서,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1부터 2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열은 잘 맞춰서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해서
행렬을 출력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이걸 복사해 가지고 매트릭스를 출력하는 함수, 그 다음에 그냥 A가 행렬인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A라는 어떤 행렬을 출력하고 싶을 때 함수에 넣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print met A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좀 너무 기니까 요것들을 쭉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 을 이제 코드로 작성해야 되죠. 가우스 소거법. 기본 행렬 사례는 3개가 있었죠. 자, 먼저 A라는 요 행렬이 있는데, 첫 번째 행과 이제 두 번째 행을 교환한다는 거는 어떤 거를 해주면 될까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교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라는 이제 행렬에서 첫 번째 행을 지칭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쓰면 되죠. 0 하고 모든 것 하면은 첫 번째 행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행에 대한 인덱스가 되는 거고, 요쪽이 열에 대한 인덱스인데 요 콜론만 치면은 모든 원소를 의미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행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세 번째 행은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자, 우리가 A의 이제 첫 번째 행과 이제 두 번째 행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행을 첫 번째 행에다 가져다 놓는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프린트 A를 해보면 이제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으로 올라와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첫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첫 번째 행이 지워져 버렸죠. 그래서 뭔가 첫 번째 행을 임시로 저장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요거를 행렬 A를 가지고 실습을 하다 보면은 요 A가 자꾸 이렇게 변경될 거니까 요 A를 가지고 하지 말고 뭐 B라는 그 임시 행렬을 놓고 이제 A라는 행렬을 복사해서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는 원래 값대로 변경하고 B에다가 A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B 놓고 B를 출력해 보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행이 원래 있었던 첫 번째 행이 사라졌어요. 근데 행렬 A에는 여전히 남아 있을 테니까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을 해보면 A도 같이 없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 B를 A의 값으로 바꾼 게 아니고 B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하고 A가 가리키는 주소가 이제 같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서 B를 바꾸면 A 값도 같이 바뀌게 돼요.
자,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떤 걸 해줬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A 벡터는 1 사고, B는 A라고 했어요. B의 첫 번째 값을 100으로 바꿨다. 그럼 지금 A의 값도 이렇게 100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A의 내용을 B에 복사한다는 걸로 해주면은 A의 값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자, 요거를 활용해서 내가 이제 복사할 때 요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거는 1차원 리스트고 요거는 A는 이중 리스트라는 거예요. 이중 리스트일 경우에도 요게 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자, 같이 해보죠. 지금 A는 이미 바뀌어 있으니까 A는 원래 값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A의 각 행의 값을 B에다가 저장한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B는 바뀌었죠. 그럼 A는 안 바뀌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원하지만 A까지 이게 바뀌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얘가 이제 이중 리스트를 쓰기 때문에요. 그죠? 이중 리스트라는 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또 있기 때문에 주소가 이중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첫 번째 리스트에, 그러니까 겉에 있는 리스트 있죠. 이렇게 리스트가 이제 바깥에 있고 안쪽에 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리스트를 저장하는 곳은 따로 되어 있지만 이 안쪽 리스트의 주소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쪽 리스트의 내용물이 B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안쪽 리스트의 주소값이 B에 들어가 있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A의 내용이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을 B가 또 가리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B를 바꾸면 A의 값도 같이 바뀌어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문을 사용해서 안쪽 리스트에 있는 애들 끄집어내서 안쪽 리스트에 있는 값을 B에다가 넣어주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안쪽 리스트까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이건 안 되니까 빼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어떤 행렬을 만들어요. B라는 빈 리스트를 만들고, B에다가 추가할 때 어떤 걸 추가하냐, 이제 로우를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고 로우의 내용물, 그러니까 로우라는 게 A의 안쪽에 있는 리스트들이죠. 그 안쪽에 있는 리스트의 내용물인 여기 콜론을 쓰면은 각각 내용이 되죠. 그 내용을 B에다가 추가하는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죠. 이렇게 A, B, 그 다음에 B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하고, 이제 첫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으로 바꿨다. B는 잘 바뀌어 있죠? A는 안 바뀌어 있죠, 이제. 자,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리스트를 복사할 때는 요 명령어를 써야 되고, 근데 요 명령어도 좀 귀찮다 하면은 리스트 컴프레션이라고 리스트를 추각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리스트 컴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축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포문이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써줘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추가할 부분 여기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자, 요건 이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보죠. 자, 이제 A의 값을 B에다 복사했다. 그리고 B를 바꿨죠? 그럼 A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행렬을 B에다가 복사할 때는
요 명령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유용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길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B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바로 B에 있는 두 번째 행을 B의 첫 번째 행으로 복사를 해 놓으면은 B의 첫 번째 행이 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B의 첫 번째 행을 어딘가에다 복사해 놔야 돼요. 자, 요거를 임시 행렬, 뭐 템프로 이런 데다가 복사를 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고 이제 첫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마 바뀌어 있을 거다. 자, 프린트 B를 해보자. 네. 이러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잘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A는 그대로 유지된 거를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요거를 함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요 부분과 요 세 줄을 합쳐서 함수로 만들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함수 이름을 뭐로 할까요? 그리고 definition, 그다음에 기본 행연산 basic, 이름이 너무 길면 안 좋으니까 로우 행연산 식으로 이렇게 로우 펑크라고 해보겠습니다. 로우 오퍼레이션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거는 A 하고 A라는 행렬을 받고 그 다음에 I, J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I 번째 행과 J 번째 행을 바꿔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IJ를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0을 I로 바꾸고 1을 J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턴 해줄 건 B를 리턴하면 되겠죠.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 A는 우리가 그대로 남아 있을 테니까 0번째 인덱스와 1번째 인덱스를 이렇게 하고 B가 출력되겠죠. 걔를 바로 프린트 넷에다가 집어넣어서 제대로 바뀌는지 보죠.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행과 A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잘 바뀐 거를 볼 수 있고, 자, 요거를 A를 다시 출력을 하면은 A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줄 띄기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A의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실행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A의 세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요거를 B를 요걸 하지 않고 여기다가 요거를 하지 않고 바로 A를 가지고 여기다 연산을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은 요 함수가 A를 받았지만 요 A는 A의 주소값을 받게 되고 A를 직접 바꾸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요 함수가 리턴하는 것은 실제로 A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바뀌어진 그런 행렬을 리턴을 할 거지만 원래의 행렬 A를 리턴해 보면 그 행렬도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네, 다시 여기 위에서부터 실행해 보죠. 행렬 A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B가 A가 여기 됐죠. 네, 행렬 A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실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A의 두 번째 행과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바꾼 거를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원래 A를 출력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행렬 A도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 원래 행렬은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함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함수가 달라야 되니까 요거는 1번, 요거는 2번이라고 해보죠. 자, 이제 A의 i번째 행에다가 상수 C를 곱하는 겁니다. 근데 C는 0이면 안 됩니다. 그죠? 리턴 A를 그대로 리턴해 주는 걸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보내고, 만약에 C가 0이 아니다 하면은 i번째 행에 C를 곱하면 되겠죠. 저거는 뭐를 해주면 됩니다. 뭐를 해주면 되냐면은 요 템프는 이제 필요 없고 B에 i번째 행이 B에다가 C를 곱하기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이런 식의 연산은 안돼. 이게 스칼라 곱이 아니죠. 스칼라 곱 연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VC에서 우리가 사용했죠. 자, 벡터 스칼라를 하면 되겠습니다. 벡터 스칼라 곱 S 머리였나요? 자, VS 머리. VS 머리네요. 요 vc.vs머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행을 해보죠.
자, 두 번째 기본 행연산 A의 두 번째 요거는 이렇게 돼 있죠. C, 두 번 10을 곱한다. 두 번째 행이 10을 곱한 것. 네, 두 번째 행에 10이 곱해진 것이 됐고, 그 다음에 원래의 행렬 A를 출력해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를 볼 수 있다.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 행연산. 자, 요걸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함수에 스칼라에다가 0을 대입해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C는 0일 수 없음이라고 잘 뜨고, 그 다음에 원래 행렬이 리턴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상 없이 잘 됐고, 자, 이번엔 요거를 세 번째 기본 행연산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i번째 행에 C를 곱해서 j번째 행에 더하는 거죠. 그래서 i번째 행에 C를 곱한 다음에 j에 더하는 거예요. 자, 리턴 A 해주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해주죠. B에다 복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i번째 행에 C를 곱한 거를 j번째 행에 더하면 되죠. 자, 요걸 해주면 되는데, 저 벡터의 더하기는 v add이겠죠? 네, 그래서 vc.v add고, 요것과 요 뒤에 거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A의 첫 번째 행에 10을 곱해서, 이제 첫 번째 행은 0이죠. 첫 번째 행에 10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원래 행렬을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행렬이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에 첫 번째에다가 10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해진 결과가 여기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개의 기본 행연산을 우리가 잘 작성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작성한 세 개의 함수를 이게 벡터 칼이 아니지만 벡터 칼이라는 모듈에 그냥 같이 넣어버리죠. 모듈을 뭐 매트릭스 캘큘레이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복잡하니까 이게 VC가 들어가 있죠. VC가 들어가 있죠. 네, 여기에 요 밑에다 프린트 맷 하고 이렇게 넣어주고, 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오퍼레이션 2에 우리가 VC라는 모듈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 벡터 칼에는 VC라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VS 머리 여기 안에 있죠. 그러니까 그냥 VC라는 모듈 이름은 여기다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두 개 지우고요. 그러면은 에러 없이 잘 동작할 거고, 이거를 저장합니다. 함수가 많이 추가됐고, 자, 이거를 닫고,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새로운 파일을 열기면 밑에다가 그냥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A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A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네, 다시. 자, 먼저 이런 식으로 잘 동작하고, 그 다음에 VC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로우 오퍼레이션 행연산 로우 옵 1 해가지고 교환하는 것부터 해보자. VS is not VC죠. VC. 이거 프린트에다 집어넣죠. 네, 잘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마지막 행에다 10을 곱한다. 네. 그 다음에 A에 첫 번째 행에 10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한다. 두 번째 행에 10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한 거죠. 네, 이렇게 잘 다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